안녕하세요. 청주총국 홍영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 그대로 UHD 송출 영상 모니터링 및 자동 절제 솔루션인데요. 주소 게이트웨이 메인 서브 출력을 감시하다 블랙이나 스틸링 절제 조건이 되면 게이트웨이 체인지오버에서 절제를 수행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다소 제한적인 상황을 형성하고 작성되었지만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실험적 시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HD 시스템 네트워크 파트 이전 부분에 대한 기존 구성도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터 스위처 입력으로 1번은 항상 12지 체인지오버 출력을, 2번은 항상 네트 서브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지 체인지오버에는 자동 절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기능이 미동작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 메인이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12지 체인지오버 자동 절제가 미동작한다면 인코더 메인과 서브 둘 다 잘못된 소스가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주조 근무자가 직접 해당 리모트를 예비로 절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마스터 스위처 입력 1번을 네트 서브로 결선해주게 되면 인코더 서브는 평상시 항상 서브 신호를 받게 되면서 최종 게이트웨이 체인지오버 절제만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응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선을 변경한 후 송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체인지오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장비를 세팅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게이트웨이 체인지오버 절제도 기존 12지 체인지오버처럼 자동으로 절제가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게이트웨이 출력을 네트워크로 받아서 사용하려 했었으나 카스 뒷부분부터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디코딩이 불가능했습니다. 인코더 MMT 신호는 디먹싱 및 디코딩이 가능했었으나 되도록 최종 게이트웨이 출력 사용을 사용해달라 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디코더 후면 SDI 출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DI 캡처 카드는 선거 때마다 받은 CG 장비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덱링크 미니 리코더 4K 제품을 약 25만원에 구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용되지 않는 구형 CG 장비를 기본적인 처리 장치로 사용했는데요. 커넥터 포트 패널 전면을 분리하고 카날의 폴더로 선을 하나씩 분리해준 다음 포트 홀더 고정 나사를 마저 풀어서 홀더 전체를 분리해서 평범한 PC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작업 전 본체 내부 덱링크 카드가 4K 익스트림 혹은 4K 익스트림 12G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2011년 이전 장비에 들어있는 HD 익스트림은 디코더 출력을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메인 서버를 카드마다 하나씩 수신하려면 카드 한 장을 더 구해서 옮겨 달면 되고 하나의 카드에 멀티뷰를 입력을 주려면 한 장만 장착하면 됩니다. 저는 각 카드마다 하나의 입력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 카드를 추가로 장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 두 부분은 각각 덱링크 입력을 받아 처리해서 뒷단에 감시기에 넘겨주게 됩니다. 디코더 출력을 호환되는 픽셀 포맷으로 변경한 다음 저장해둔 직전 프레임과 비교해 차이값을 저장해두고요. 의리 덱링크 카드에 할당된 메인과 서브 각각에 대해 블랙과 스틸 여부를 판정해줍니다. 뒷단 감시기는 YUV 프레임을 받아 프리뷰 화면을 띄우고 블랙과 스틸 여부를 받아 누적값을 기록한 다음 절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디코더 출력은 V210 픽셀 포맷을 보내는데 이는 10비트 VYUI 422 포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픈CV로 가공하기 편하게 8비트 YUV 444 포맷으로 변환할 것인데요. 4바이트 경계에 걸치지 않으므로 변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휘도 값을 사용함으로 Y 컴포넌트만 분리해주고 여기서는 RGB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블랙 프레임은 휘도 값 기준으로 17보다 낮은 값을 사용하였는데요. 마스터 스위처 기본 출력이나 기존 비디오 믹서 블랙 신호 등이 YU 네로우 레인지에 해당하는 블랙 값인 16을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YUV는 앞뒤에 헤드룸과 풋룸을 두어 Y는 16에서 235, U랑 V는 16부터 240까지 값만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만 믹서에서 출력하는 블랙 신호의 실제 방송 신호에는 0부터 16까지의 휘도값도 전부 존재합니다. 처음 테스트할 때는 오픈CV 내장 함수를 통해 프레임 전체의 Y 평균값을 사용하였는데 디코더에서는 블랙에서도 캡션 등이 띄어져 완전 블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화면에서는 화면에 내용이 있음에도 평균값이 기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프레임 전체 영역에서 캡션, 로고 등 영역을 제외하고 직접 개별 픽셀을 전부 확인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때 블랙에 해당하지 않는 픽셀이 한 개라도 존재한다면 블랙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게끔 하였습니다. 감시기는 프리뷰 표출과 실제 절체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별도 스레드로 작성해서 HTTP 요청과 프리뷰 생성 시간이 백링크 프레임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프리뷰는 최저 15ms 간격으로 동작하게끔 하였고 절체 필요 여부는 1초 간격으로 확인하게끔 하였습니다. 절체는 현재 출력 중인 소스가 20초간 블랙이면서 다른 쪽 소스가 정상인 경우 일어나게 되는데 두 소스가 모두 블랙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절체된 다음 정상으로 복구되더라도 원위치를 시키지 않는데 일단 절체가 일어나면 절체가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대로 두게끔 했고요. 또 주 예비간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소스가 모두 블랙으로 기준 시간이 초과한 상태에서 다른 쪽 소스가 먼저 복구되는 경우 현재 출력 중인 소스도 곧 복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 복구된 신호의 경우 지정된 쿨다운 시간이 지난 뒤부터 절체 대상으로 보게끔 하였습니다. HTTP 요청들은 게이트웨이 체인지오버 관리 페이지에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요청 부분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로그인과 설정 조회, 설정 변경 3가지 종류만 사용하게 됩니다. 전부 포스트 메소드로 보내게 되어 있고 데이터는 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고 URI 컴포넌트 인코딩을 적용해줘야 합니다. 데이터는 설정 조회에서 받아온 값에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변경한 다음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받아온 파라미터 변경할 부분을 넣어주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해당 바꿔준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윗부분의 페이로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보기 쉽게 표시를 해준 건데 요거를 URI 컴포넌트 인코딩을 적용한 다음에 는과 end로 이어붙여서 폼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개별 설정은 JSON 파일로 관리되며 구조랑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동작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조에서 블랙 신호에 우상단에 로고를 얹은 다음 업스클레의 입력을 패치하는 상황이고 절체 기준은 블랙 3초입니다. 디코더 프리뷰를 보시면 캡션과 우상단 로고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캡션이랑 로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다시 입력을 넣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세컨더리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복구는 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이 절체가 심리스하지 않으므로 절체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비가 다시 블랙이 들어가면 다시 반대로 그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지금 예비에 블랙을 다시 넣어준 상황이고 3초 지나면 바로 주신호로 다시 변경이 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였듯이 해당 프로젝트는 12지 체인지오버 미동작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12지 체인지오버가 전부 미동작하여야 하고 네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므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 체인지오버 동작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하면 한시적으로 운용하다 뺄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외의 다른 조건, 인코더나 카스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블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싶다 하면 예비용으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결정이 되는 거에 따르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12비 체인지오버가 신뢰할 만하다 생각하긴 합니다. 분량 자체가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워낙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요. 동작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가능성이 낮다 보니 완성도를 높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네트워크로 영상을 받으려 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그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HD 패킷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기본 와이어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 깔면 깔리는 것인데 요걸로 인코더 패킷을 잡아보면 이렇게 UDP라고만 나오고 데이터는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뒤에 다 나오지도 않고요. 헥스비로 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창에 ATSC3, lib ATSC3라고 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메인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 이렇게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 빌드도 리눅스에서만 성공을 했는데요. 이 아래 내려보시면 와이어샤크 ATSC3 디섹터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릴리스된 배포가 없기 때문에 직접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빌드를 한 다음에 이게 전에 작업하던 자료가 있는데 요게 빌드를 한 파일이고요. 여기 디벨롭먼트 빌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동일하게 이 슬롯 1.pcap 요거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MMP 부분이 잘 분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부분에 타임스탬프라든지 시퀀스 넘버, MPU 부분 시퀀스 넘버 각종 정보가 들어있고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 부분도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PU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넘기다 보면 64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1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MPU 시퀀스 넘버가 하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걸로 봐서 이제 MPU 시퀀스가 곧
GOP임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GOP가 64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데이터 넘버, 샘플 넘버 1번 이전에 직전에 MOV 박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각종 MMT 메타데이터를 제외하면 실제 남는 구조는 MP4 박스, 즉 MP4 컨테이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처럼 MOF가 맨 뒤로 가 있고, 이 MOF 맨 마지막 부분에 M데이터 구분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보다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HV1이라고 HVC를 나타내는 4cc 값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HVC는 ANXV가 아닌 HVCC 포맷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OV에서 SPS랑 PPS를 뽑은 다음에 M데이터 1번 i프레임, 실제로는 IDR은 아니고 클린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CRA 타입의 날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쭉 이어붙이면 HVC 부분만 디먹싱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인코더 서브에 TCP 덤프를 돌려놨는데요. 이거로 전에 작업하던 자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게 247번이고, 덤프가 완료된 가장 최신인 246번을 가져와서 여기 246번 캡처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기본 와이어 샤크로 열어서 데이터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어 샤크는 빌드를 직접 해야 되고, 과정이 복잡한 관계로 제가 루아 디섹터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직 완성본은 아닌데 플러그인 폴더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플러그인을 리로드 해주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파일만 하나 넣어주면 기본 와이어 샤크로도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가장 시작 부분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GOP 시작 부분인데요. 제가 작성하다가 이렇게만 디먹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다가 말아서 소스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 지금 현재 패킷 순서 재정렬 부분 구현이 안 돼서 시작 지점을 직접 설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로 순서 바뀜이 없어야만 됩니다. 지금 가져온 패키지 순서가 안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게 방금 생성된 파일인데요. 네, 이게 로우 HEVC 파일인데 VLC에 끌어다 놓으면 이것도 그대로 재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덱 정보를 보게 되면 HEVC라고 나오죠. 지금 실제로 방송이 뭐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네, 아까 만들었던 그 모니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나가고 있는 거 보면 지금 4시 사사건건 최신 자료 바로 디코딩을 해볼 수 디먹싱해서 바로 디코딩 해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디먹서랑 와이어샤크 플러그인은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겠으며 아까 본 발표 자료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당 절체기를 만들면서 입력 소스로 꼭 게이트웨이 입력을 써달라 해서 게이트웨이 디코더 출력을 가져다 썼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인코더 후단 장비들이 오류가 있으면 패킷 자체가 생성이 안 되지 모든 패킷이 이게 정상인데 데이터 부분만 블랙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는 이미 인코딩된 HEVC 데이터인데 인코더 후단은 인코딩 기능이 없으므로 블랙 프레임에 해당되는 인코딩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을 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인코더까지가 블랙 프레임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인코더 이후로는 패킷에 오류가 생긴다면 단순히 프레임이 조금 깨지는 정도가 되거나 아예 데이터가 비어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굳이 카스 디크립션이 없더라도 인코더 출력을 받아서 디코딩한 뒤 해당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후에 각 장비의 출력을 모두 받아서 메타데이터로 각각 프레임을 연결만 해준다면 특정 프레임이 어디까지 정상 전달되는지 그리고 실제 스위치에서 드랍된 것인지 지연으로 인해 버려진 것인지 하는 각종 추정이 어려웠던 오류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개별 벤더사 카이나 에어코드에서 지급해준 프로그램이나 장비별 로그 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벤더사 자체 장비 위주로 모니터링이 되어 로그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에어코드 스트림워치에서는 오류 로그가 없는데 디코더에서 로그가 있다든지 하는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위해 통합 모니터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부분을 구현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발표에 사용한 소스코드는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와이어샤크 플러그인이나 MMTP 디먹서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소스 링크는 코비스망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